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의 본격적인 실적 리뷰인데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실망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어제 주가 하락이 상승했다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14로 낸 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혀 없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3달러를 낮춘 14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원래 공매도가 워낙에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에 여러모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소파이를 리뷰하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놔두면 오른다 이런 극성 찬티는 아닙니다. 뭐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 왔고, 규제나 소파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을 만한 내용들도 전부 다 다뤄왔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건 원래 일정이 있다면 22년이고 23년이고 24년이고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잘하고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면 당연하겠지만 매도할 거고요. 잘못됐다면 그거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변수야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고 평가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거 사실 오를지 떨어질지 저는 모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고, 금리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만큼 오를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업이 약속한 시간 내에 얼마나 이 처리를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확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와 예상 정도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 안에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소파이가 못한 게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멤버 수가 일단 늘었는데요. 멤버 수가 대충 계산해도 한 3개월 정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현재 소파이가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맞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용 부분을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소파이는 성장을 하면서 비용도 같이 늡니다. 당연한 구조고요. 아직까지는 매출이 늘면서 비용을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몇 년 동안 이럴 거고요. 결국은 이 성장을 지속해야 언젠가 흑자로 바뀌는 구조가 될 텐데,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손실이 늘었으니까 과연 이게 어디서 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소파이의 가장 큰 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금융 서비스 부분, 네, 투자나 머니나 카드 등으로 인해서 유입시킨 고객을 다른 서비스로 연계하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고, 이게 핵심 전략인데, 이 부분으로 보자면 2020년 대비해서 1년 동안 정말로 많은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실제로 금융 서비스 부분이 막대기가 엄청 크죠. 대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매출을 떠받치고 있는 게 대출이고 현재 서비스의 핵심 가치가 대출이 맞지만, 소파이의 고밸류를 지탱해주고 있는 건 결국은 이 멤버 수의 성장 그리고 서비스의 성장인데, 그 성장은 결코 대출에 있진 않습니다. 대출은 떠받치는 것, 그리고 소파이를 현재까지 있게 하는, 그리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지, 성장성은 반드시 이 금융 서비스 부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대출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록적으로 증가할 수도 없고요. 증가할 거라고 예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10%가 늘더라도 애초에 그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또 뱅크 차트로 인해서 앞으로 해주는 대출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금융 서비스 부분,
또 추가로 하자면 갈릴레오인데 일단 표면적으로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성장이 있습니다. 특히 크레딧 카드에서 말도 안 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은 소파에는 소비가 추가되어야 한다. 소비 관련 플랫폼. 네. 어쨌든 보여주죠. 여기서 카드의 성장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1년에 150% 정도의 성장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50%씩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니도 얼추 그렇고요. 인베스트 그렇고 카드는 150배가 아니죠. 물론 서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수치를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1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릴레이나 앳워크 등등 네, 어쨌든 위에 있는 것들과 연관된 것도 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150% 정도는 얼추 달성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서비스별로 보더라도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머니도 역시 많이 올랐는데 이 머니 이제는 뱅크라고 봐도 괜찮은 이 서비스가 아마 이게 2021년이잖아요. 2022년 1분기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장담컨대 이건 좋아질 거고요. 인베스트도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 마진하고 옵션이 추가됐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는 당연하겠지만 꾸준히 좋아질 거고요. 나머지는 예측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분기가 진짜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 부분에서 좀 깎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랜딩 클럽도 그렇고 대출 부분에서의 약세가 분명히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실제로 시장이 그렇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1분기가 대출 쪽에서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으나 회사의 성장으로만 본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 느는 건 당연하죠. 네. 이걸 이해 못 하시면 성장주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사셔야 되는데 이 구조 안에서 얼마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멤버 수로 보자면 당연하겠지만 네, 이 파이낸셜 서비스에서 성장이 가장 큽니다. 거의 3배 늘었고요. 위에 전반적인 이 고객의 성장은 당연하게도 이 파이낸셜 서비스 부분 랜딩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0% 정도 증가했고 현재 소파이를 지탱해주고 있는 건 랜딩이지만 성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금융 서비스 부분이고 갈릴레오도 숨겨져 있지만 거의 1년 동안 2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갈릴레오의 서비스 확대도 있지만 일단 고객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역시 갈릴레오도 비용이 많아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21년도 부분 금융 서비스 부분 지출인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안도했던 건 직원 관련 요 비용이죠. 네, 복리후생 기타 등등 비용이 포함된 비용은 21년 대비 20년 대비죠. 20년 대비 21년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약간 줄었는데요. 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사실은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 부분은 분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여지고요. 상품 관련된 비용은 당연하겠지만 서비스가 추가되고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느는 건 당연한 거고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바로 광고비입니다. 아시겠지만 소파이가 레퍼럴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면 100달러 준다, 뭐 5달러 준다, 10달러 준다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물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돈을 받았다는 건 결국 아웃풋으로 바뀝니다. 고객으로 바뀌죠. 다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 고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돈을 넣으면 고객으로 바뀌는
연금술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연하겠지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멤버 인센티브가 약 그냥 어림잡아서 2배 늘었고요. 직접 광고비라고 하는 광고비가 거의 2.5배쯤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소파이가 좀 성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금융 서비스 부분을 본격적으로 확장한 게 200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1년 요 사이에 본격적으로 확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출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분기에 역대급으로 늘었다는 게 중요한데요. 3분기가 약 고객 인센티브로 50억을 지출했고요. 4분기가 68억을 지출했습니다. 직접 광고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아마 이번 다음에 돌아오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인센티브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파이 트위터에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특히 세이빙 계좌나 어카운트 계좌를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 비용은 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멤버 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을 쓰고 있고 소파이는 고객 확보를 위해서 네, 한 분기당 보통 120억에서 130억 정도를 140억이네요. 140억 정도를 써가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고객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써가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분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3분기와 비교해서 기록적으로 많아졌다기보단 한 15억 정도 늘은 거죠. 하나로 치면 15억을 더 썼는데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15억은 정확히 말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썼는데 고객 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 역시 소파이가 교체 판매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를만 보더라도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전이죠. 이건 제가 총합을 보여드린 거고요. 3분기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광고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검색 엔진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틱톡에서 홍보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 광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광고 비용이 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효과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썼지만 그게 뭔가 헛돈을 쓴 느낌은 절대 아니고 고객으로 바꿔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제가 어, 계속 영상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이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은 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버는 것보다 거의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뭔가 기대할 수 없죠. 다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손실폭은 늘진 않고 있으나 어쨌든 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갈릴레오인데요. 갈릴레오에는 정리해보자면 2021년으로 보면 이 복리후생 비용, 그러니까 직원이나 기타 등등 네,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3배 늘었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인력 채용이나 또 갈릴레오가 굉장히 이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 필요로 할 거거든요. 특히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더 많은 고객사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네. 적지 않은 비용인데 3배가 늘었고요. 이 추세는 아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품 부분이야 당연하겠지만 이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고객사가 늘고 있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준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고하실 만한 건 2020년 대비 21년이 비용이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지만 매출도 역시 많이 늘긴 했습니다. 매출이 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비용이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버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얼추 그냥 상쇄해 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실이 느니까 여기서 이게 과연 언제 흑자로 바뀔 수 있을까? 또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영상에서 더 다뤄보겠지만 어, 현재까지는 소파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져오는 게 2분기 실적 발표였을 거예요. 그때 70%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이 얘기인즉슨 당분간 이걸 흑자로 바꾸는 게 아니다. 이 얘기인즉슨 손실이 나고 있지만 이건 계획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EPS 비트 나왔죠, 여러분들. 많아진 것 같지만 예측치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비트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인건비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용을 줄이지도 않을 거고요. 줄여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멤버 수가 크게 늘었고 2022년의 전망치가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용을 늘리더라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미스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비트였죠. 네. 이렇게 본다면 소파이가 못하고 있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못하고 있진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굉장히 잘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닐 수 있겠으나 못하고 있지 않다라는 저의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좀 심해질 거예요. 계속 유가가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120달러를 간다 말다 뭐 이러고 있죠. 네. 이러고 있는 와중에서 소파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냐? 그럼 모르겠다. 다만 소파이는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소파이를 다뤄볼 텐데 아마 소파이 디테일한 리뷰는 쭉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말고 내일쯤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